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많은 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요 섹터들만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섹터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장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게 아니면은 완전히 왕따가 되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이요,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기술, 자, 여기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5WLP라는 팬아웃 레벨 패키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요, 계속 미세화되고 집적화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전력을 덜 사용해야 되는 게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10나노 뭐 이런 나노를 얘기할 때는 이 전류가 흘러주는 칩선 이 길이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많이 따지는 그런 기술 용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과 원가, 이걸 줄여주는 기술이 F5WLP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이 이 F5WLP 점유율은 단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TSMC는요, 바로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요걸 싹쓸이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도요, 4분기부터 F5WLP로 생산한 이 반도체 엑시노스에 적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은요, 패키징 공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을 새롭게 꾸리고 있고요. 후공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는 패키징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우리 OSAT라는 이 외주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삼성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패키징 F4WLP 이걸 적용해서 GDDR6 요거를 처음으로 개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F4WLP죠. 그럼 여기서 WLP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패키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실리콘 웨이퍼가 딱 있잖아요. 전기적 신호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웨이퍼를 미리 잘라요. 그리고 나서 그 칩 하나하나를 패키징 했습니다. 반면에 이 WLP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웨이퍼 통째로 패키징을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이식, 즉 잘라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던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차이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팬인과 또 팬아웃의 차이점. RDL이라는 것은 좀 패키징하기 쉽게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뭐 그런 걸 총칭해서 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RDL이라는 일종의 회로를 웨이퍼에 인쇄를 해요. 자, 그 위에 아주 작은 그 숄더볼을 붙이고요, PCB하고 접합을 해서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칩을 다이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반면에 팬아웃은 웨이퍼상에서 패키징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데요, 패키징 전에 다이를 먼저 잘라내는 거예요. 앞에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앞에 거는 다이싱을 다 해놓고 잘라내고 그 하나하나를 패키징 하는데, 얘는 다이를 먼저 잘라내고 다시 웨이퍼 안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이에 좀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칩의 사이즈에 비해서 좀 넓은 입출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칩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량 다이. 이 다이의 분량이 났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거 하나 분량 나면 다 바꿔야 되는데 한 번에 분량 다이를 다 패키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PCB가 아닌 웨이퍼 상에서 직접 실장한다. 그런 기술이 바로 WLP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은 제조 원가가 좀 낮아진다는 장점, 그리고 두께도 좀 얇아질 수 있고 방열 기능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F5WLP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2개 이상의 칩을 하나의 시스템 SIP라고 해요. SIP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인 패키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요 SIP 패키지에 정할 수 있고, 반도체의 소형화 그리고 직접화를 가능케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5WLP 같은 경우는 기존 과거 예전에 패키징 전 대비를 했을 때 칩의 크기를 최대 16분의 1까지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WLP 패키지 IO, 요 IO는 단자를 모두 칩 안쪽에 배치시켜야 해요. 그래서 칩 사이즈가 좀 작아지게 되면 볼 크기와 그리고 피치라는 이 크기를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볼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칩 바깥쪽에 패키지 IO 단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펜아웃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BGA보다 소형화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는 반도체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누군지 요거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5WLP 관련주들 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패키지라는 것이 거의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OSAT, 오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의 패키징 기술은 이 오사트 업체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뭐 칩넷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이 패키징 작업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또 패키징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 업체가 먹을 게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네페스랍니다. 자, 원래 이 네페스라는 업체가 참 좋았던 기업입니다. 언제? 스마트폰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도 업체별로 이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이 네페스, 그 다음에 LB세미콘, 그리고 SF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요. 이 SF 반도체는 자동차 반도체에 좀 강점이 있고 패키징에, 그 다음에 네페스는 AP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안 좋죠. 그래서 실적도 좀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이 있죠. 그 칩 DDI라고 합니다. 자, 이 DDI의 강점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LB세미콘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첫 번째 네페스는요, 주력으로 쏟아부었던 게 뭐냐면 F5 PLP, 그러니까 웨이퍼가 아니라 패널에 넣는 거예요. 웨이퍼에 놓다 보면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이 가장자리가 많이 좀 일률적이지 않죠. 동그라니까. 이걸 네모나게 넣게 되면 한 90% 정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칩을. 그래서 그렇게 패키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여기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면서 삼성이 바로 이 F5WLP를 가게 되면서 약간 약동강 오리알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페스 역시도 F5WLP 이걸 이용해서 3D IC 핵심 소재라던가 공정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쪽으로 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램 메모리 4층 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일체화된 적층형 패키지. 자, 이런 모습들 화면에 보시면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패키징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정부의
국책 과제로 선정된 업체가 네페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LB 세미콘이라는 기업이에요.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I 약간 좀 이쪽에 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RF 무선 주파수 통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PMIC 일명 전력 반도체, 이런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를 위한 F5WAP 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새롭게 또 도입하는 F5WAP라는 기술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 방에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 바라겠고, 최근에 LB세미콘과 네페스의 주가가 바닥에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